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 4월 4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10시 반입니다. 제가 유가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오전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오펙 플러스가 갑자기 유가를 기습적으로 감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산의 내용은 기존에 작년 10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한 200만 배럴 정도 지금 감축에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116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116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들도 50만 배럴 감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오펙하고 이제 플러스에 러시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이슈가 왜 좀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실제로 유가가 한 75불쯤 있던 것이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어제 오전이죠. 장이 시작하자마자 8%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75불이던 게 한 81불까지 갔다가 지금도 한 80불 50센트 이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한 거예요. 그게 걱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유가가 이렇게 또 많이 앞으로 올라 버리면 지금 좀 안정된 인플레이션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어제 오늘 유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은 조금 기습을 당했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미국의 세일가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리면 세일가스를 증산을 하고, 또 그 미국이 사실 요즘 그 원유를 굉장히 크게 수출하거든요. 1000만 배럴이 넘을 겁니다. 하루에 1200만 배럴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일가스를 늘려야 되는데, 세일가스를 최근에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 유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싼 것들은 다 없어져가지고 조금 비싸게 됐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유가가 120불 가고 할 때 전략 비축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 비축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억나십니까? 바이든이 사우디에 갔던 거? 사우디에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사우디가 완전히 쌩 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좀 나빠졌거든요. 원래 미국하고 사우디가 원래 그 중동에서는 제일 친한 애들인데 요즘 사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바이든의 반대파인 공화당에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기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도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백악관의 커비 그 대변인도 굉장히 많이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기습을 좀 당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데, 이제부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더 이상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면 문제가 되는데 유가가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한 5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오펙 플러스가 했는데 그 200만 배럴도 감산을 다 못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한 150만 배럴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줄일 거야 해놓고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거 200만 배럴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거기서 추가로 116만 배럴을 더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거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이란 용어가 들어간 거는 같지만 어쨌든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5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한 게 잘 안 지켜질 것이다.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유가는 공급보다는 사실은 수요에 의해서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공급은 이런 식으로 오펙이 줄이면 미국이 늘리고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더 문제인데, 지금 사실 경기 위축,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유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애들은 중국인데, 중국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이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유럽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유럽이 사실은
그 유가가 작년에 120불까지 가고 난리를 쳤을 때 유럽의 천연가스가 난리가 나니까 사실 따라간 거거든요. 천연가스하고 유가는 따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길게 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유럽은 첫 번째는 겨울이 따뜻해 가지고 어떻게 잘 넘어갔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나 뭐 유럽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번에 워낙 험악하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천연가스가 안정될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아무래도 안정되면은 유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아침에 유가 95불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별로 근거가 없는 소리인데, 이상하게 커머디티 하는 사람들, 특히 유가 하는 사람들,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굉장히 높게 얘기해요. 작년, 재작년에도 유가 계속 120달러 된다 그랬어요. 80불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항상 높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유가 포캐스트 하는 사람들은 항상 높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맨날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런 쪽의 일환이다. 95불이 80불이 95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높다 그랬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테크니컬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가 한번 보시면 5월달 작년 5월 뭐 3월 이럴 때 난리 났을 때 시장이 그때 120불을 한번 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22년 12월에 한 80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70불과 8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했는데 80불에 요번 거까지 8번 히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 80불에 막혔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위로 가려면 상당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70불에서 바닥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 80불을 이렇게 6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2, 3주 전에 여기 65불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좀 올라가니까 오펙 플러스가 요번에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올라가는 거에다가 감산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되게 찝찝한 거죠. 오펙 플러스도. 그래서 요번에 80불 이상으로 올려서 이 레인지를 벗어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코로나 이전에 아주 오랜 동안 10년 이상 유가가 60불에서 80불 레인지였습니다. 80불이라는 게 결코 못 깰 레벨은 물론 아니죠. 뭐 작년에도 120불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 작년하고는 지금 좀 다르고, 지금 이 상태에서 80불 위로 깨고 올라가려면 진짜 큰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큰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유가 같은 거 예측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80불 깨고 85불, 90불 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별로 못 주는 거죠. 물론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영향 주는 건 확실한데 제가 보기에 80불 위로 쉽게 깨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